철학에 대한 기본 교양을 쌓고 싶은데 너무 어렵진 않은 책, 그리고 이왕이면 실생활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책, 그런 책 어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재투어입니다. 대부분의 철학 입문서들은 철학의 역사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서 칸트를 거쳐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으로 이어지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집 방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관심을 갖다가도 책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덮어버리고 맙니다. 철학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 철학은 너무나도 중요한 뿌리가 되지만 철학을 그냥 교양으로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리스 철학은 너무 따분하고 때론 뻔하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은 지금 보면 틀리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철학의 역사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조직, 사회, 사고, 총 4가지 주제로 다양한 철학자들의 이론을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철학자들은 철학사에서의 중요성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고 현실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대 광고회사 댄스를 시작으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 AT 커니 컨설팅 회사를 거쳐 조직 개발과 혁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 컨설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을 살려 여러 비즈니스 스쿨에서 수천 명의 기업인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처럼 철학과 실제 비즈니스 사이의 접점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온 그였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일 만한 철학적 개념들만을 알차게 골랐습니다. 이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는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의 생각 도구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변증법은 진리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립하는 사고를 서로 부딪혀 투쟁시키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철학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제 A가 제시됩니다.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명제 A와 모순되는 다른 명제 B가 제시됩니다. 이걸 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와 B의 모순을 해결하는 통합된 명제 C가 제시됩니다. 이걸 합이라고 부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 정반합이라는 용어는 해겔의 변증법에서 나왔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들어 더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주장할 경우 이들의 주장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명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잠깐만 이거 원기둥 아니야? 라는 주장을 한다면 두 사람의 의견을 통합하는 형태로 해결됩니다. 2차원 공간이라는 전제를 없앰으로써 양쪽의 주장이 모순 없이 양립하는 새로운 명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일을 할 때 또는 개인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종종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하지만 꼭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까요? 2가지 조건을 모두 취할 수는 없을까요? 많은 혁신가들은 A와 B 사이의 양자택일 상황 속에서 양쪽을 모두 취하거나 어느 한쪽도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혁신을 이룹니다. 변증법은 발전은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A와 B 둘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 고민되시나요? 아니면 A와 B 2조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시다면 해겔의 변증법을 떠올리시며 계속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는 멜빈 러너의 공정한 세상 가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들어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 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세계관을 사회심리학에서는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가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자신의 책 아웃라이어에서 이야기한 법칙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면 1만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일부 바이올리니스트 집단과 빌 게이츠, 그리고 비틀즈를 언급합니다. 대담한 주장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세상 가설, 즉 노력은 언제나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고는 실제 연구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으며 노력의 양과 성과의 관계는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졌습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에 얽매여 있으면 자칫하다간 승산 없는 일에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히면 사회와 조직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것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브리지스톤 스포츠의 58세 과장이 본사 사장실로 뛰어들어 할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복한 남성이 쓴 항의문에는 이런 문장이 써 있었습니다. 입사 이래 30여 년, 브리지스톤과 운명 공동체로서 먹고 자는 것도 있고 가정을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면서 회사를 지탱해온 직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의 브리지스톤을 일궈냈다. 이 고발문은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원한을 갖게 되는지 명백히 보여줍니다.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싸워나가는 자세는 좋지만 나의 노력이 무조건 보상받아야 된다는 사고는 자칫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50가지 핵심 개념들에는 철학 사상뿐만 아니라 경제학, 문화 인류학, 심리학, 언어학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50가지 핵심 개념들을 알게 되면 지금 나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추천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였습니다. 앞으로 제 서재 속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